광복 80년 재외동포와 함께 지킨 역사가 스크린을 통해 상영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세계 한인의 날. 각국 한인회장, 유공동포 370여 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들의 헌신이 내일의 희망을 싹틔울 씨앗이며 새로운 도약의 토대란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말과 글,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시고 조국과 동포 사회를 촘촘하게 이어주셨기에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700만 동포가 조국의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국외에서 투표할 때 겪은 물리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당장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임시고용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영사 기능도 큰 폭으로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사는 곳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달라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라며 자랑스럽고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사흘 전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괴담이 유포되며 인종차별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해보라면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그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29번째를 맞는 노인의 날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은 어르신 세대의 큰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보인다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개선이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그리고 맞춤형 문화 및 여가 확대, 이 정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듬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스피가 처음으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잘 스며들어 모두의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임 송 위원장이 인공지능 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인공지능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관급인 고준희 방패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엔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한국농촌공사 비상임 이사를 지냈고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올린 SNS 메시지에서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한때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써왔다며 그간 고통받은 입양인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달부터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된 점을 소개하고 입양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압델파타 알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박 특사는 방산과 AI 등의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제조업, 인프라, 문화 등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과 AI,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부문에서도 협력을 확대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박 특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집트도 필요한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추석 물가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회의 안건으로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이 논의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재정정보 시스템을 내년까지 통합하는 겁니다. 다양한 재정 통계와 사업 설명 자료, 국민 제안 서비스 등이 담길 예정이며 챗봇 등 AI 기술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행축제,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흩어져 있던 부처별 행사를 묶은 국가 단위 소비 행사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3만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가전, 농수산물 등 전 분야 특별 할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상품권 할인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보다 추가 5% 할인하여 지역별로 12%에서 20%까지 할인하는 등 다양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간 최대 5만 원 할인 혜택에 숙박 쿠폰 87만 장을 발급하고 국립박물관과 4대공 등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쿠팡, 네이버 등을 통해 2만 개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주인이 떠난 채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전국에 약 19만 5천 채입니다. 이러한 빈 건물들이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합정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현재 여러 법령에 산재된 관련 규정 탓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소규모 정비법상 빈집으로 정의되는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도 추가해 건물의 노후도를 파악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빈 건축물 주인에게는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발적인 철거에 나설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 동안 절반만 부과합니다. 건물을 철거한 땅에 3년 내 새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의무화됩니다.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 후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 철거 비용을 기부 체납으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빈집 철거 지원 사업 등 공공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은 정비사업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소규모 정비법상 빈집 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 촉진 지역으로 개편합니다. 또 기존 빈 건축물을 용도 제한 없이 숙박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체험시설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빈 건축물을 거래하고 관리할 네트워크도 구축합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해 특수 목적법인인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하고 빈집과 정비 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에도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빈 건축물 거래와 상담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28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선박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철강 제품이 뒷걸음치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어든 56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3% 줄며 47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출발 전에 인지하고도 항공기가 이륙한 뒤 싣지 못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지만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1,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랐습니다. 4.4%를 기록한 8월보다 상승률이 소폭 줄어든 겁니다. 앞서 성수품 공급을 늘린 영향으로 전반적인 성수품 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떨어졌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채소류 물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한 영향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축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고 가공식품은 4.2%, 쌀은 15.9%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집중합니다. 주로 소비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작황 관리라든지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면밀히 점검해서 김장철까지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축산물은 평시 대비 1.3배 이상 늘려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에도 한우와 한돈 등 국산 축산물 할인 행사를 이어갑니다.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 관세 품목을 27개까지 늘리고 식품업계와 협력한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쌀은 정부 양곡 5만 5천 톤을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을 마친 상태로 최근 유통업체 할인을 통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먹거리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명절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구매가 많은 성수식품 판매업체 9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0여 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9,400여 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했고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해서 관할광청에 행정처분, 회수 폐기 등 조치했고,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느는 건강식품의 온라인 광고 300여 건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등의 부당 광고를 40여 건 적발해 관할기관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추석 하루 전날 교통사고 환자 수가 평소보다 최대 1.4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6년 동안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 평소보다 1.3배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 환자가 108.2명으로 평소보다 1.4배 증가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차량이 몰리는 오후 2시와 5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이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률은 7.6%로 하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은 감소했고 0세부터 40대까지는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조사 결과 48%만이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맸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안전띠는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춰줍니다. 안전띠 착용 시 입원율은 20.6%, 미착용 시 24.5%였고 사망률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역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 입원율과 사망률에 차이가 났습니다. 카시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를 미착용했을 때 교통사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착용했을 때보다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뒷자리에서도 안전띠와 카시트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앞사람의 머리와 부닥쳐서 뇌진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추, 골절 등등 뒷좌석을 안 맸을 때 그 후유증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앞좌석에 준할 만큼 굉장히 안전도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와 함께 연휴에 먼 길을 떠나기 전 차량을 점검하고 운전 중에는 2시간 주행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질병청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 등 손상 외에도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정보 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질병청은 1급 감염병이나 생물 테러 의심 사례는 질병청 종합상황실에, 개별 사례는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K-팝과 드라마, K-팝 데몬 헌터스 등 K 콘텐츠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찾는 곳은 주로 서울입니다.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서울 78.4%, 경기는 10%로 수도권이 90%에 달했고 제주는 9.9%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만 머물다 출국하며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TF 회의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외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 권역을 육성하기 위해 2개 안팎의 관광권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관광객의 여행이 시작되는 관문도시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도시를 묶는 초강력 관광권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행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할 때 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 여행 정책을 확대하고 비거주자에게 여행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주민제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지역관광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입니다. APEC 계획이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와서 다시 또 찾아오는 한국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아마 중국에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교통 할인과 안내를 강화해 지역 체류 경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올라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상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이 조정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구직 의사도 분명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금 체불을 일정 기간 겪으셨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같은 어떤 위법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회사에서 이제 양도 인수 합병이나 아니면 감원 같은 게 예정돼 가지고 조만간 해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이 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인정 이후에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참여 등 구직 활동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과기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첫 10시간 단축 시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해당 기간 국민 누구나 고용24 누리집을 확인해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